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AI, 로봇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손바뀜이 이뤄지는 것인지 과연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박정식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특징주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분할 후 거래 재개한 하나솔루션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 첫날인데 사실 뭐 이제 다 지난 이야기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면세점이 좋다 할 때 매수했다가 이게 없어졌죠. 합병이 됐죠. 그래서 싼 값에 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하나 갤러리아가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거래 재개가 된 건지 인적 분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하나 솔루션 내에 이제 하나 갤러리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네. 2021년도에 이제 합병이 됐었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분사를 했다라고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솔루션의 주주들한테 이제 0.1주씩 이제 배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 갤러리하고 하나 솔루션이 동시에 상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백화점 관련된 사업부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 솔루션 내에서는 뭐 백화점 관련된 부분이 일단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500원의 액면가 500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과 똑같은 5,000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시초가에 51,9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5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도 시초가 2,080원에 시작을 했다가 장중 2,650원까지 올랐다 상승폭을 조금 줄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거래 재개 첫날이니까 일단 팔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팔고 나갔을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이 종목 계속 가져간다면 뭘 봐야 될까? 하나솔루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증권가평은 굉장히 좋아요. 미국 IRA의 최대 수혜다라는 그런 기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일단 태양광 모듈을 이제 생산을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경쟁 업체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퍼스트 솔라의 기업 가치가 20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한 달 만에 30% 정도가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도 그런 이제 비슷한 생산 캐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그 기업 가치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겠지만 2024년까지 조지아주에 이제 3조 2천억, 2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생산 캐파를 크게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점차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시장 상승력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만 3천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느긋하게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추후 지금 주가보다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하나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13조 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생산 캐파가 이제 앞으로 한 8기가와트까지 만약에 이제 8.7기가와트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이 퍼스트 솔라와 비슷한 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배라는 단어에 제가 막 놀래니까 황급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오를 여력은 있다. 왜냐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 하나솔루션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동종업계인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30%나 올랐기에 지금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약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갤러리아는 저에게 안 좋은 추억을 줬기도 했고
한화의 리테일 사업부가 과연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라는 거에 대해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 변동이 한화갤러리아가 훨씬 더 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신규 상장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계속 뭐 이제 바깥 야외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 같은 이제 오프라인 이런 이제 소매 채널에서 지금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갤러리아를 좀 긍정적으로 좀 봐서 이제 아침에 좀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하나갤러리아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건 또 이제 차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뭐 장중에 지금 금폭의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실적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1,633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2,65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도 막 거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의 뭔가 믿음은 하나갤러리아 쪽보다는 그래 미국 IRA 수혜 신재생 쪽 하나솔루션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간다면 미국 IRA 수혜로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오를 때 신재생이 안 갔다. 그럼 이제 이들도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슬쩍 들어서요. 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관련주들은 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많이 좀 부각을 받은 몇몇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쪽도 이제는 서서히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은 태양광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의 어떤 외형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최선우주는 굳이 고를 필요 없을까요? 아, 지금 그 종목, 네,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파워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해내는 기업인데 일단 뭐 이 BLU나 LED 웨이퍼 모듈, 태양광 모듈, 휴대폰 제품에 관련된 모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매년 지금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이 부각을 받는다면 이 한솔 테크닉스도 이제 서서히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의 이제 매출 캐파를 보면 2019년까지만 해도 한 9,700억 정도를 찍었던 매출이었는데 2022년에 1조 6천억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3천억 대비 현재 1,962억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가 부각을 받는다면 동방부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타자가 될 것이다. 공격적으로 매수하자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포스코 그룹이야. 포스코 ICT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한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 지금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다 하고 있어요. 다 가져가고 있어요. 네. 뭐 철강, 2차 전지 여러 가지 돈 되는 것들은 다 해면서 계열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죠. 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체 뭐 큰 그룹이다 보니까 네. 뭐 관심 사항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계열사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인 소재 관련돼서 이제 한꺼번에 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돼서 뭐 항상 뭐 리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나 뭐 캐나다 같은 쪽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광산을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용 소재 특히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만드는 다 하죠. 네, 국내 유일한 이제 양 두 개 다 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 들어 이제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상승성이 상당히 부각이 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최근에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제 때문에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수급 일단 뭐 발전소 관련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룹 전체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철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작년 이제 하반기에 수해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 다시 이제 포항 공장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네. 관련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철강 관련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자정에 IRA 법안 상세안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리튬 등 광물 관련해서 북미나 FTA 체결국에서 제조된 것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트러스트 파트너,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파트너 국가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좀 수혜주로 거론된 게 오늘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한 8%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ICT가 오늘은 거의 주인공처럼 올랐어요. 이 로봇에서 뭐 감속기 쪽으로 핫하다가 이제는 좀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대표가 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출 4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공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조 원 정도예요? 지금 1조 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부각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가뜩이나 이제 포스코 ICT는 과거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이제 프리미엄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력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강력하게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은 기술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세가 밀리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기술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9,500원짜리가 만약에 이제 빠르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 또 기술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빨리 차익 실현하시고 추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그래도 좀 나올 만큼 나와줬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뭐 2배, 3배, 막 몇 배씩 올랐을 때 그 공장에서 자동화라는 그 가장 큰 핫 키워드를 갖고 있는 포스코 ICT가 안 가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뭐 트윈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돈 내고 좋은 건 다 되는 네, 거 성장성 얘기하겠죠. 갖고 있는 거 다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길게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ICT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한 게 연속 공정에 대한 부분. 연속 공정.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포스코 쪽에 이제 납품 이런 이제 산업용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철을 녹인 다음서부터 제품일 때까지 일괄적으로 쭉 한꺼번에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형태의 그런 이제 일괄적으로 쭉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의 이제 물류 시스템도 이제 포스코 ICT가 합니다. 거기도 보통 저희가 공항을 가면 물건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게 이제 붙이고 나면 컨테이너 벨트로 해서 이제 그 비행기까지 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분야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공정에서도 지금 자동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자동화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음식료 이제 그러니까 음식료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일괄 생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의
그 니즈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며칠 동안에 뭐 주가가 한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네요.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만 접근하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코 ICT 알아봤고요.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챗 GPT 열풍 잠시 쉬어가나요? 사실 오늘 저는 제일 궁금한 실시간 특징주가 요거였어요. 솔트룩스와 셀바스 AI 등 AI 챗봇 관련주들이 장중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근거, 이유, 배경을 들어보기 전에 두 분의 생각 어때요? 잠시 쉬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이제 좀 쉴 때가 길어? 때가 됐죠. 쉴 때가 됐어요. 네. 일단 뭐 급등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 뭐 근데 이제 시장 여건 자체가 네. 이제 가는 종목들이 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니까 이제 지수하고 조금 연계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요, 거의 서점 그 제일 가장 메인 스테이지에 네. 다 챗 GPT랑 GPT죠. 관련된 서적밖에 없대요.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여기에 지금 환호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관심을 네, 좀 많이 그쵸. 보이고 있죠. 근데 굉장히 핫하지만 네. 그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형 쪽도 1,000억대 이상의 자본 총계를 지닌 기업도 없고요. 또 매출도 500억을 넘기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흑자를 내는 기업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단순히 열풍으로서 수개월간 좀 부각을 받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한 그 배경에 또 오늘장의 이 시장의 배경에는 미국에서 이 챗 GPT 열풍을 불고 온 오픈 AI가 고발을 당했다. 네. 그리고 뭐 각 유명인들 네. 사이에서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비영리 연구 단체인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 CAIDP가 이번에 이제 오픈 AI를 불공정하고 이제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금지하는 FTC 법 5조와 AI 제품에 대한 이 기관 지침을 위반했다라면서 이제 당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6개월간의 이제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마크 로텐버그라는 회장이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AI 쪽에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의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오늘 하락장에 이미 더 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그 네. 의견을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데 일단 AI 관련주들이 연초에는 거의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2차 전지랑 비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 더 예전으로 가면은 그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또 비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예를 들었을 때 다들 태동기에는 주가가 막 오르다가 실적이 나올 때까지 또 몇 년을 쉬다가 실적이 잡히는 순간 제대로 발동이 걸린다. 그래서 AI도 쉴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좀 갈까요? 일단 약간 그거와는 좀 다르게 아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달라요? AI 같은 게 지금 뭐 새롭게 들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새롭게 들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얼마 전에 이게 2016년도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알파고 할 때 그것도 이제 AI가 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있었고요. 그 전에 보면 이제 딥블루라고 IBM에서 이제 만든 딥블루라는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건 1996년도에 이제 이슈를 몰았었던 그런 이제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회사를 설립한 거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AI가 이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군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새롭게 느껴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서점에도 뭐 GPT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있고요. 뭐 유튜브만 보셔도 뭐 관련된 뭐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그만큼 크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만든 GUI 이후의 최고의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네. 그렇게 이제 호평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AI에 대한 이제 폐해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고소를 하거나 뭐 지금 개발을 좀 중단해야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AI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게 어떤 이제 편향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걸로는 지금 GPT로 해킹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봤더니만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좋게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나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드는 지금 초창기에 나오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점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은 뭐 여전히 시장 규모는 뭐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저희 시청자분에게 드렸던 질문, 오늘같이 하락하는 날 나는 산다 혹은 아니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오늘은 사지 않는다라는 1번, 2번의 옵션을 드렸을 때 박선수 대표님 어떤 옵션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안 사죠. 안 사요? 네. 그럼 관심 종목이 있었다고 해도 안 삽니까? 아니면 이 종목은 그래도 내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사볼 수 있어라는 관점입니까? 이미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반 시설들이 좀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쪽은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커지고 있는 단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반 IT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엔비디아가 그래서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질문을 주셔갖고 제가 찾아보았더니 네, 찾아보셨습니까?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레인즈 네. 컴퍼니 IT 인프라 통합 관련 솔루션을 개발할 판매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IT 인프라를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IT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IT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이제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많이 좀 부각을 받았지만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PCB 생산 업체죠. 통신 네트워크 휴대전화 PCB 생산 업체인데 지금 이 회사의 이제 고객 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이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고객사를 통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돌리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브레인즈 이 컴퍼니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임순희 대표님의 의견은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관심권 내에는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로 이제 분류됐었던 그런 쪽은 뭐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려야 될 게 이제 퓨리토 같은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AI를 검색하다 보면 이제 한글로 검색은 하지만 해외 이제 영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의 그런 이제 사이트들도 많이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AI의 언어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이런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료 영상 쪽에 대한 AI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뷰노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를 통해서 의료 영상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AI를 통한 의료 영상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해외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분야가 뭐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장에 나온 뉴스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비덴트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제안을 받으면서 거래 정지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현 구간에서는 거래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라던가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비덴트가 성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마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을 때 다른 성장주 쪽으로의 좀 투자 심리 위축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로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가상화폐 쪽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네. 이제 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방송 장비 쪽을 만들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로 인해서 이 외형적 자산적 덩치를 이상하게 많이 지금 키워놓은 상황이고 그게 전부 다 거의 비유동 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적인 측면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섣불리 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고 또 매출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뭐 분기 매출이 한 1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100억도 이제 그 이하로 이제 이번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연 매출이 100억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지난 2022년 2분기에 1,100억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조금 이상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말을 덧붙이자면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런 이제 상장 폐지 관련 이제 심사를 또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자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나아가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또 1, 2년 안에 또 거래가 다시 또 풀리면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덴트까지 다뤄봤고요. 두 분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